네, 이번 순서는 시장킥, 이슈킥 순서입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또 시장 봐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앞서 이제 반복적으로 다뤄진 것 같습니다. 이 최태원 회장의 그 내용인데 젠슨 황 엔비디아 CEO하고 회동을 갖는다. 뭐 만난다고 뭐가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션 제스처는 상당히 시장 친화적으로 좀 뭔가를 하신 것 같아요. 내용 조금 더 보면 어떨까요? 일단 지금 최태원 회장님이 이제 만나고 젠슨랑와의 미팅이 있을 거다라는 건 다들 이제 알고 있었고, 그럼 과연 거기서 뭐가 나왔을 거냐? 뭐 HBM 얘기도 했을 거고, 그렇죠. 뭐 16단 얘기도 했을 거고 다 했을 텐데. 가장 상징적으로 지금 SKC가 유리기판 관련된 부스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돌아와서 유리기판 모형을 들고, 모형입니다. 이게 실제 유리기판은 아니고, 네. 예, 모형을 들고 굉장히 날카로울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모형 들고 이제 이미 팔고 왔다 방금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그냥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뭐 당장 이제 뭐 사진 않겠지만 지금 SKC가 지금 어차피 앱솔릭스가 올해 하반기에 이제 양산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양산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미 어딘가에 납품할 때가 있으니까 양산을 들어가는 건데, 그럼 이제 지금 시험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고객사를 이제 확대해 나가야 양산의 수량을 정할 수 있을 텐데, 엔비디아도 아마 이제 물론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TSMC가 쓰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TSMC도 유리기판에 대한 사용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상징적으로 이제 확답을 받고 왔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 얘기는 이제 제가 뭐 연말부터 유리기판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매경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건 왜냐하면 이제 상용화가 임박했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항상 먼저 달려가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SKC가 오늘 주목을 다시 받고 있고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이미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이제 작년 하반기에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그 앱솔릭스 공장 라인 투어를 갔다 왔습니다. 네, 갔다 와서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생각보다 원래 26년도에 양산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한 6개월 이상 땡겨졌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부터 관심을 갖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근데 이번에 CES에서 이거 부스를 만들었다는 건 자신감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유리기판을 만들 수 있는 데가 결국에는 삼성전기와 지금 뭐 SK인데, 네. 삼성전기는 아직 뭐 공개를 하고 있지 않고 있고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선도업체로 치고 나간다라는 부분에서는 SK가 자신감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이게 유리기판이 사실 뭐 하루아침에 확 등장한 건 아니고 그렇죠. 몇 년에 걸쳐서 회자되다가 그러니까 실험실에서의 어떤 그 파일럿이라고 하나요? 그런 제품들은 항상 구현이 되고 기술력은 있는데 이 양산의 문제가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그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대표 CEO들이 표현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작년인가요? 그 주성 엔지니어링 IR 할 때 유리기판 들고 하다가 깨졌어요. 7월 달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다들 보셨을까요? 뭐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날카로워서 손을 다치진 않았을까 뭐 이렇게 우려도 있었는데, 자, 이 SKC가 유리기판에 직접적으로 사실 SK 계열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유리기판에 대해서. 우선 SKC가 작년에 이제 그 기술 혁신에 대해서 좀 인정을 받았던 상황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 보조금 금액이 거의 이제 7천만 달러 이상, 그리고 이제 R&D 보조금까지도 1억 달러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선 뭐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은 그 어떤 게임 체인저거든요. 반도체 쪽에서도 뭐 절연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결국은 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큰 그 반도체 어떤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도 내지 않아 이런 부분도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SKC의 다른 뭐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 대비해서 좀 부스도 이번에 CES 쪽에서도 만들었고, 물론 이제 SK 그룹들과 같이 이 부스를 만들면서 좀 진행을 한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때 유리기판 쪽에서의 어떤 기업들로 봤을 때도 이 시장 자체가 지금은 그 시작 단계라고 하더라도 SKC가 이제 글로벌 장악력을 위해서
한층 좀 앞서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회장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언급을 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시장 전망은 전부 다 말씀드렸다시피 내재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SKC가 한 발짝 더 앞서 나가고 지금 현재 이 어제도 그렇고 유리기판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종목들도 이 차별화 또 쏠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C를 좀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근데 좀 저는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이 원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유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콘 웨이퍼라 그래서 이렇게 뭐 디스크같이 생긴 거를 유리로 대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유리 원판 업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전 세계적으로 유리 원판에 대해서는 일본의 그러니까 미국의 코닝, 그죠? 일본의 아사히 글라스 그리고 또 독일의 쇼트 이런 데들이 대부분 원판을 다 공급한다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의 이 글라스라든지 그러면 그 원판을 가지고 깎겠죠. 어떻게든지 뭐 식각도 하고 또 뭐 에칭도 하고 뭐 웨이퍼 가공하듯이. 그 이제 관련된 밸류 체인이 이제 중요할 건데 일단은 SKC가 원판을 수입해다가 가공한 것까지 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좀 틀렸나?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피롭틱스나 이런 종목들이 커팅? 커팅하고 이제 구멍 뚫는 TGV 공정, 네. 그 글래스에다가 이제 구멍 뚫어주는 미세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 그런 공정 관련된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 원래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들었던 회사죠. 그러니까 쇼트에다 이미 한번 납품을 했고요. 그 독일 회사에다. 그러니까 이제 코닝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거를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네. 삼성과 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제 저는 SK가 어디서 정확히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유리를 만드는 공급하는 회사들이 이미 이제 그런 장비들을 가져다가 네. 본인들이 만든 거를 한번 테스트를 계속 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리를 만든 입장에서도 이게 구멍을 뚫었을 때 균열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만든 거를 테스트해봐야 되고 그런 일정 부분의 양산이 된 것들을 또 SK에 넘겨서 SK가 또 가공하는 걸 하고 있는데 SK가 굉장히 잘해서 앱솔릭스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네. 어플라이 머티리얼도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SK 앱솔릭스의 이제 지주 구성을 보면 미국 장비 회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공장 자체도 미국에 있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 회사라고 생각을 하겠죠. 정확히는. 근데 이제 우리 SK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잘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바로 쓰고 싶어하는 쪽이 또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지금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이제 이 유리기판이 뭐 되냐 안 되냐 이거 20년 동안 연구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양산이 되는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설왕설래가 된 거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는 이제 뭐 26년 양산 이렇게 얘기하다가 당겨진 거죠. 네. 많이 당겨진 거고.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였다가 지금 이제 이제 곧 만들기 시작하겠구나라는 것들 때문에 지금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저는 유리기판을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기에 급등했지만 사실 SKC는 적자 회사입니다. 네. 예, SKC. 예, 뭐 동박도 안 좋고요. 지금 그렇죠. 뭐 일반 화학도 안 좋고 소재 지금 쪽은 뭐 사실 유리기판만 부각됐지 뭐 2차 전지 소재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재 관련돼서 SKC가 하죠. 하고 네. 있는데 별로 안 좋죠. 화학 산업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한때는 동박으로 주목을 받았다가 지금은 또 이제 유리기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동박도 이제 뭐 사실은 얼마 전에 유럽에서 또 보조금을 또 수취하면서 생각보다 적자 폭을 좀 줄였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이 좀 겹치면서 SKC가 이제 바닥은 잡았구나. 이제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겠냐라는 희망이 지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나쁘게 볼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 피로픽스나 이런 관련 종목들 Y시캠 소재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기 라인이 있고요. SK 앱솔릭스 라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군단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기업들만 잘 될 수 있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고 JNTC는 제가 알기로는 이 안에 구성에 못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는 우우 같이 가지만 그 안에서 또 종목을 또 좀 잘 찾으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직관적으로는 이런 거죠. 사실
여기저기 다 떠듭니다, 이제. 예. 그러면은 조금 주가는 매매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따라가기는 좀 부담이 되는 게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판이 또 있고 그러면 뭐 노광 장비도 들어가고 증착 아까 에이멧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얘기했지만 네. 증착 장비부터 해서 이게 다 바뀌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체인들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부터 그 젠슨 황의 뭐 좀 이따 다루겠지만 양자컴 얘기처럼 당장 내일 나옵니다. 뭐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앞서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유리기판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는 이런 이슈 때문에 먼저 가는 게 네. 좀 있어서 약간의 좀 그 올라간 이후에 좀 변동성 좀 계속 나오는 부분은 좀 아쉽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산이나 여러 가지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밸류 체인이라고 이제 안에 이 포함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리기판을 만드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하나씩 이제 갖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본격적으로 유리기판 시장이 실적으로 지금 잡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산업 쪽에서의 기술력에 의한 부분을 이제 유리기판으로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유리기판 관련주로 분류되는 거지 본업이 유리기판 쪽에서의 대부분인 기업들은 거의 없거든요.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이슈 때문에 관련 산업을 준비하는 부분으로는 좀 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펀드멘탈 상으로 이 유리기판으로 지금 접근하는 거는 좀 불가능한 건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뭐 기업들마다 뭐 좀 매칭 장비도 그렇고 또 이제 말씀하신 삼성전기 쪽과 또 이제 라인이 또 이제 그 좀 틀리는 과정이 좀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유리기판은 본격적으로 산업에 대한 부분이 레벨업이 되고 있지만 급격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 트레이딩 관점, 그러니까 주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관련주에 대한 어떤 급변동성이 나왔을 때 그걸 따라하면서 매매하는 거는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자, 하여튼 뭐 뉴스와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다루긴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정도로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모두에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이 양자 컴퓨팅 이것도 굉장히 빨리 앞서 나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젠슨 황 CEO의 어제 기조연설 내지는 그 엑스트라 인터뷰 뭐 그 외의 인터뷰인 것 같은데 뭐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관련 기업들은 또 주가 변동이 아주 뭐 다이나믹합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그 양자 컴퓨팅 이것도 달아봐야죠. 어떻게 할까요? 일단 뭐 저도 양자 컴퓨터 지금 아마 공부들 많이 하실 텐데 네. 대충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네,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관련주들 보면 양자 컴퓨터랑 뭐 예전에 뭐 관련된 걸 뭘 했다더라. 요 정도만 있어도 다 그 관련주로 엮여서 이렇게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는 회사가 많았나? 제가 알기로는 일부 학자들이 지금 어제 기사를 보니까 원래 5개의 큐빗 정도만 운영을 했었다가 20개까지 늘렸다. 뭐 이런 기사는 봤는데 네. 지금 연구실 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여기가 관련된 종목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는 전무하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냥 관련돼서 뭔가 조금만 엮여 있어도 이제 같이 가는 심지어 신성 델타테크 같은 종목까지 움직이는 걸 보면 네, 초전도체. 예, 초전도 현상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양자 컴퓨터에는 이 개념 하나로 초전도체는 어디 갔나요? 그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결과는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근데 지금 미국은 사실상 근데 아이온큐라든지 이런 회사들 보면 나라의 국방부에 좀 지원을 좀 받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온 방식으로 해서 약간 기존의 초전도체 방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중간 단계로 이제 그 이온, 그러니까 뭐 칼슘 이온인가 뭐 그런 걸 이온해서 극조온까지 낮춰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창업자분 한 분이 우리나라 한국계 그러니까 미국 주주 구성이 좀 논란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계의 주주 구성이 좀 있어서 맞습니다. 좀 저기 하다. 그분들은 이미 이선으로 물러났는데 네. 지금 회사는 이제 그래도 뭐 여기저기 이제 판매를 좀 하고 있어서 거기가 좀 현실화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뭐 아마존도 이미 양자 컴퓨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AI의 거대 언어 모델이 발달하면서 양자 컴퓨터의 오류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의 발전이 양자 컴퓨터의 발전을 좀 빨리 당겨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그러니까 젠슨왕의 발언은 완벽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고 네. 지금 단계에 그럼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 단계에 현실화되는 뭐 완벽한 양자 컴퓨터는 아니지만 양자 컴퓨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사실이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관련 우리나라 종목들은 대부분 그냥 그쪽이 미국 주식 보고 미국 주식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심리적으로 같이. 네. 그렇죠. 아이온큐도 보면 최근에 대한민국 분들이 제일 많이 사셨습니다. 그렇대요. 예, 뭐 인기 순위로 따지면 6위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예, 그러면 이제 이 좀 지나치게 쏠림 현상이 나왔던 부분들이 이번에 그 젠슨왕 발언 하나로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본인들도 다 잘 모르고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좀 과도했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양자 컴퓨터는 가겠죠. 근데 뭐 시간은 좀 걸릴 것 그렇죠. 같다.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상용화와 실제화의 뭔가 결과물이 예, 그렇죠. 사실 어제 미국 뉴욕에서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 중에 기업 이름은 제가 지금 까먹었습니다만 암에 대한 예, 예. 이슈가 좀 있어서 주가도 막 했는데 뭐 이런 AI, 양자 컴퓨팅 이런 걸로 인류의 어떤 뭐 영생까지 가면 좀 그렇지만 네, 그렇죠. 뭐 그런 수명을 더 결과물들이 좀 나오면은 이슈가 크게 되겠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양자 컴퓨터가 예전에 우리 그 1960년대 이미 네. 미국이 달 착륙을 했는데 음.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있으면 화성 가겠구나 생각했겠죠. 아직 못 갔잖아요, 화성을. 근데 아직도 네. 일론 달도- 머스크도 계속 가려고 하는데. 달도 두 번도 못 갔습니다 지금. 네. 한 번밖에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양자 컴퓨터도 시간이 그렇게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맞아요. 그 발전 과정에서 관련 기업들이 이제 돈의 투자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형태. 뭐 우리나라 로봇주들 돈 하나도 못 버는데 주가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투자 받아서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로봇주는 그냥 바닥을 쓰는 정도로만. 네. 다 양자컴 뭐 특별히 지금은 상용화가 아니라 지금 시작 단계고 아직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체가 정확하게 지금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테마라고 불리는 저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양자컴퓨터 관련주들이 등락폭을 크게 보이는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테마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작년 12월에 이제 구글이 좀 많이 주가가 올랐었는데 그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구글의 본업과는 상관없이 이 구글의 주가가 큰 속도로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는 기업들이 큰 등락폭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역시 이슈에 의한 주가는 또 이제 이슈로 또 어떻게 보면 또 네. 떨어진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번에 그 주가에 대한 관련주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느끼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라기보다도 오히려 앞서서 저희가 다뤘던 뭐 유리기판 또 이제 HBM 같은 이 SK하이닉스 쪽으로의 이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하는 관점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사실 그런 기업들이 좀 제한적이긴 한데 예.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젠슨 황의 엔비디아 양자컴 컴퓨팅 이 컴퓨터가 만약에 좀 많이 발전해서 했다면 엔비디아가 제일 타격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걸 젠슨 황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그래서 해프닝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개장 후 한 1시간 반 정도 흘렀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은 순매수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한 1,600억 정도 순매수고 삼성전자가 700억대 그 다음에 이제 기아하고 현대차예요. 자동차도 조금 뭔가 있는지 현대차는 투자 계획을 역대급으로 또 발표한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풀어보죠. 일단 지금 뭐 투자계 현대차 보면 아마존과 협업 이게 이슈가 가장 좀 컸던 것 같고 밤사이에는 자율주행 쪽인데. 아마존에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하겠다. 아 온라인으로. 예, 예. 그래서 네. 근데 어떤 회사도 시도하지 않았던. 네.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차를 뭐 요즘 렌트카는 하는 것 같은데 예. 직접적인 판매를 이제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본 경험이 있죠. 당근마켓? 당근마켓이 아니라 그 우리 작은 소형차 네. 예,
보면 현대에서 캐스퍼를 온라인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이제 테슬라 판매 양식으로. 그렇죠. 예, 테슬라도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아마존의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팔아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아마존 입장에서도 새로운 사업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좋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판매처가 생기는 거죠. 딜러들한테 돈 많이 안 줘도 되고. 그렇죠. 그만큼 이제 가격 경쟁력이나 단가를 그렇죠. 좀 가격을 낮출 수 있으니까. 가격을 좀 낮출 수도 있고 관세 때문에 부과되는 이제 가격 경쟁력의 이제 부재 뭐 지금 10%가 될지 뭐 15%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관세는 일단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영향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온라인 구매를 젊은 사람들 제외하고는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스토어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가서 예. 막 오프라인으로 트럭 몰고 가가지고 막 맞습니다. 대량으로 뭘 맞습니다. 사는. 우리나라가 뭐 미국에 화장품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 대부분 온라인에서 판 거지 네. 오프라인에서는 거의 못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럼 젊은 세대들은 좀 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이제 관세 장벽 때문에 관세가 얼마가 부과될지에 대한 두려움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보면 사실은 바닥권에서 빠르게 반등을 못 주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눈치 보고 다 있는 거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정책이 나오고 나면 좀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또 그 얘기 나오죠. 이제 작년보다 올해 덜 팔았는데 어떡할 거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작년보다 작년에 좀 덜 팔았다. 네. 뭐 그런 얘기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대수를 가지고 이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버느냐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네. 이성웅 차장은 자동차, 뭐 현대기아차가 오늘 좀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이게 이제 지속성을 띌 거냐의 문제거든요. 오후장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내일까지 바라본다면은. 물론 이제 작년에도 실적이나 나쁘진 않았어요. 네. 시장 최대 실적이나 봤을 때도. 근데 이제 글로벌 완성차 대비해서는 주가적인 측면은 정말 좀 못 갔거든요. 뭐 테슬라, 뭐 도요타도 이제 뭐 잘 갔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가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밸류를 높게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현대차나 뭐 기아 같은 경우는 실적도 괜찮지만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가지 못했는데 뭐 가장 큰 요인은 우리나라 쪽에서의 시장 전체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았던 네, 상황이고 내수가 완전히 뭐. 네, 네. 그리고 중국 시장도 조금 데미지 그쵸. 받았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새로운 유통 채널을 지금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내적으로 또 있는 게 바로 이제 현대차 그룹 간의 뭐 노조나 이런 좀 그 내적인 문제가 어떤 적극적으로 시원한 이슈는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네. 그리고 작년에 이 도요타가 이 하이브리드 차를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 혁신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좀 투자나 뭐 자율주행 이쪽에서 투자 계획을 좀 발표했지만 실제로 혁신성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좋은 이슈가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 대비해서는 좀 부족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역시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른 글로벌 완성차들보다 밸류 못 받은 측면을 본다고 하면 저평가 구간은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는 그래도 조금 뭐 움직임이 더뎠고 소외됐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고 오늘 시장 킥, 이슈 킥이었는데 뭐 딱 짚어내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 뻥뻥 차버리는 느낌이 좀 그렇게 됐어요. 뭐 그럴 때도 있는 거죠. 네. 자, 하여튼 두 분 또 도움 말씀 주셨는데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위주웨이브 이권희 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